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사형입니다. 오늘은 패션 브랜드들의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이 컨텐츠를 보고 나서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쇼핑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센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컨텐츠를 보시고 앞으로 언제 옷을 구매해야 될지 그 정보를 얻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왜 브랜드 옷을 입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쇼핑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죠. 온라인 쇼핑몰에 가시면 예쁜 옷들이 정말 널리고 널렸잖아요. 하지만 그런 옷들은 처음 입었을 때는 예뻤지만 막상 입다 보면 세탁 몇 번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반면에 브랜드 옷들은 기본적으로 AS가 가능하고 품질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다. 원단도 아무거나 쓰지 않죠. 필링이 있는지, 인체에 무해한지, 세탁 시 수축률은 얼마가 되는지, 염색 결례도 테스트는 통과를 했는지, 브랜드들에서는 이런 다양한 공정의 테스트를 거친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기본적인 사람들의 신뢰도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오래 입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지 스튜어트 뉴욕의 캐시미어 머플러 같은 경우 이렇게 정품 카드를 지급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6개월간 무상 수선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품질에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들은 꾸준히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 옷을 입는 두 번째 이유, 바로 브랜드의 네임밸류죠. 솔직히 이거 무시 못합니다. 학생 때는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연말 모임 같을 때 지인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요렇게 힐끗힐끗 택을 보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중요한 자리에는 브랜드 네임밸류가 좀 높은 옷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브랜드 옷에 대한 원가적인 측면을 다뤄봅시다. 옷의 원가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옷의 원가에는 원단, 단추와 지퍼 같은 부자재, 그리고 공인비,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보통 브랜드는 이 옷의 원가에다가 배수법을 사용해서 정가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인 백화점 브랜드는 4에서 6배수법을 사용하고 온라인에 특화된 도메스틱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배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찌, 프라다, 발렌시아가 같은 명품 라인은 제가 알기로는 10배수 이상의 배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원가에 5배수나 받는다고? 이거 패션 브랜드도 이거 양아치 아니야? 이렇게요. 분명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 브랜드들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많이 안 남아요. 그 이유는요, 백화점이나 무신사 같은 유통 채널의 수수료가 상당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30%가 넘는 정도고요. 일반적으로 25%에서 4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추가로 매장 매니저들의 수수료까지 챙겨주게 돼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1000만원어치의 옷을 팔았다고 가정하면 35%는 백화점 수수료로 떼고 백화점 매니저 수수료로 15% 떼고 그러면 남는 건 500만원이죠. 근데 문제는 정가에는 잘 안 팔리는 게 옷입니다. 거기다가 안 팔리는 재고 걱정도 해야 되고 본사 직원들 인건비도 생각해야 되죠. 창고 보관 비용, 물류비 이런 것도 있고요. 옷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패션 회사의 인력들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상품을 기획하는 기획 MD,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 MD, 그리고 본사 마케팅 팀부터 시작해서 샘플팀, 디자이너팀, VMD, 물류, CS, 거기다 생산 MD까지 굉장히 다양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뭐 봉제 같은 경우는 요즘은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제3국에서 생산을 하는 편이고 거기에 봉제 수준도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퀄리티 대비 공인비는 많이 낮아진 편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한국의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패션 브랜드들이 4, 5배수를 받아도 마진이 별로 안 남는 것이고 옷이 비싼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옷을 구매할 때 팁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도 옷을 많이 사는 편이지만 옷 살 때 저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원가를 대충 아는 편이니까 사실 정가에는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20%에서 30% 세일을 할 때를 주로 노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정상가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브랜드들끼리 이렇게 가격 경쟁이 붙어가지고 대부분 알아서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디자인이 너무 유니크한데 인기까지 많아서 조기 품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베이직한 디자인 코트와 롱패딩 같은 경우에는 역시즌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겨울 아우터가 보통 비싸잖아요. 근데 8월에 역시즌 한창 진행할 때 잘만 구매를 하시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할인받은 금액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상으로 오늘은 브랜드 옷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탐구해봤습니다. 하는 김에 제가 옷을 구매하는 구매 패턴까지 알려드렸어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